2022 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요거 과학기술 11강입니다. 봅시다. 뭐 X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죠? 그 X선이 이제 어떻게 발생시키는가? 이거 뭐 금속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진공 상태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고, 이 플러스 극에 금속이 있다, 그죠? 그래갖고 이제 뭐 고전압을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가 튀어나가서 이제 그 전극으로 간다, 그죠? 플러스 전극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X선이 방출이 된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때 나오는 X선. 근데 이 X선은 여기에 있는 그 플러스 극에 있는 그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른 뭐 X선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그죠? X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다른 X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 다른 X선 스펙트럼이 뭐냐? 어, 보통 이제 X선이라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X축을 람다, 그냥 그 파장이라 하고 Y축을 색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쌍봉, 그죠?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가 생긴대요. 그 하나는 뭐 K 알파, 뭐 K 베타 이렇게 하는데, 이런 K 알파, K 베타가 어떤 차지하는 이 람다 파장이 어떤 금속마다 다르대. 이제 어떤 금속은 뭐 0.07 뭐 나노미터, 0.07, 0.06 나노미터 뭐 이런 식으로 된답니다. 그죠? 몰리브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이거 뭐 요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각각 이제 금속마다 요 그래프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고 뭐 그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왜 그런가? 그러니까 뭐 에너지 준위가 이제 떨어지고, 그죠? 에너지 준위가 올라가면서 그 위에 있던 게 내려와서 또 고에너지에 있던 게 그 뭐 저에너지로 오니까 그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뭐 이게 어떤 에너지를 그 뭐냐 그 이제 그죠, 뱉어낸다, 그죠? 방출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이제 X선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방출된 게 이제 그때 빠져나오는 그 에너지가 뭐 X선의 형태로 빠져나왔다, 그 얘기고. 하여튼 뭐 그런 어떤 X선이 있는데, 그 X선을 필터를, 그죠? 필터를 거치게 되면 어떤 단파장의 X선, 이거 뭐 이게 파장이 막 섞여 있는데 단파만 딴 건 다 걸러버리고 필터로, 그죠? 단파장의 X선을 필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필터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단파장의 X선은 뭐 할 거냐? 이 단파장의 X선을 어떤 금속에다 쏘면은 그러니까 뒤에 문제도 있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금속판이라는 게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뭐냐, 저 원자들이 쪼르륵 있고, 그 다음 밑에 칸에 원자들이 쪼르륵 있고, 그 다음 또 밑에 칸에 원자들이 쪼르륵 있고, 이런 어떤 뭐 금속이라 그러면, 금속판이라 그러면 원자들이 쪼르륵 있는 거죠, 그죠? 그 레이어 층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금속이라 그러면. 근데 그런 금속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속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X선 단파장에 어떤 X선을 쏘게 되면 그 이제 뭐 일부는 이렇게 반사가 되고 일부는 뭐 뚫고 내려가겠지, 그죠?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거 뚫고 내려가는 건 상관없고 이제 이건 반사되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다 이제 쏘게 되면 첫 번째 반은 이제 뚫고 내려가는 걸 말하는 거지, 그죠? 뚫고 내려오고, 근데 두 번째 그 원자 배열, 원자들이 이렇게 레이어를 층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다가 부딪혀가지고 반사가 되고, 어떤 건 뚫고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일부는 뚫고 내려가고 어떤 거는 반사가 되고. 하여튼 이 두 개가 같은 어떤 그 각으로, 그죠? 같은 입사각으로 맞아가지고 같은 입사각이 아니고 이건 뭐라 그러지? 나오는 거 방출각. 하여튼 그 각으로 빠져나온다. 그럴 때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뭐 마루와 마루 이 사이에 뭐라 그러지? 뭐 위상, 그죠? 위상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뭐 마루와 마루 사이, 뭐 골과 골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또 파장의 길이, 예? 그게 이제 위상이 이제 같은 상황인 거야, 그죠? 위상이 같아. 그럼 이제 모양새가 같다는 얘기지. 시간당 어떤 파장의 형태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제 그게 두 개가 같으면 어떻게 되냐? 보강이 일어나가지고 파장이 이제 진폭이 커지는 상황이지. 이거 이해되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게 된다. 근데 만약에 위상이 완전 반대다. 반파장 반대로 된다. 이게 사인 그래프니까 코사인 그래프다. 코사인 그래프는 아니구나, 그죠? 사인 그래프 이제 역으로 된 거가 됐다. 그러면은 위상이 완전 반대다 그러면은 다 제로로 나오겠지, 그죠? 상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딱 이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딱 두 배가 되는 보강이 된다 그러면은, 요 층과 요 층에 딱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나오는 거구나. 응? 그러면은 요 사이의 간격을 알면은 요 사이 간격을 알면은 요 사이 간격을 알게 되겠지, 수학적으로, 그죠? 알 수 있잖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그죠? 삼각함수를 쓰든지 어쩌고저쩌지 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니까
어떤 이 원자층의 높이를 알 수 있는 거야. 원자층의 높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원자들이 이렇게 쌓이고 그 밑에 원자들이 쪼르륵 있고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 원자 이렇게 레이 층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층의 두께를 알 수 있는 거지. 그 층의 두께는 금속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 이게 이런 그림이 나오고 이쪽 계산 이쪽 길이를 알게 되고 이 길이를 알게 돼갖고 계산하면 요 높이가 나오고 이 높이가 금속마다 다르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이 단파장의 X선을 쏘게 되면 그 금속이 어떤 금속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 말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어떤 미지의 금속이 어떤 금속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요거를 알아내려고 이제 쭉 설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X선을 그 금속에다가 이제 딱 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파장 그래프가 나왔다. 그러면은 요 길이를 일단 알고 쐈겠지. 그죠? 알고 쐈을 거고. 그러면은 지금 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 보강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 그림일 테니까 요 높이를 구하게 되면 원자층의 어떤 높이를 알게 되고 그럼 원자가 여기 반지름의 절반이겠지. 만약에 원이라 그러면 그죠? 원자가 완전 원 모양이라 그러면 반지름 이쪽이 이제 지름이 되겠네. 그죠? 그 지름이 딱 구해지면서 원자의 크기가 어떤 뭐 금속마다 다 다르니까 금속이 어떤 금속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봅시다. 렌트겐에 의해 발견된 X선은 얘가 발견을 했는 모양이네요. X선을 0.01 10나노메타의 어떤 뭐 범위의 어떤 파장을 갖는 전자기파다. 뭐 전자기파가 뭐냐? 이거 뭐 빛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자기파죠. 뭐 가시광선도 전자기파고, 적외선도 뭐 전자기파고, 뭐 전파, 그죠? 뭐 알파 감마 뭐 전부 다 그냥 전자기파입니다. 이런 것들 다 전자기파다 일종인데 X선도 전자기파 일종인데 범위가 파장인 범위가 이렇다. 가시광선은 파장이 이제 수백 나노미터 그러니까 길지. 응? 그러니까 X선은 파장이 짧죠. 파장이 짧으니까 에너지가 많겠지. 이건 뭐 그냥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가시광선은 뭐 수백 나노미터 정도인데 얘는 뭐 0.01이나 뭐 10나노밖에 안 되니까 뭐 확실히 이제 에너지 파장이 짧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파장이 짧을수록 큰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그치? 파장이 짧을수록 큰 에너지를 갖습니다. 때문에 물체에 이제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면 이제 이런 어떤 그 에너지를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어떤 그 전자기파는 많이 뚫고 들어간다. 그죠? 이건 이해되잖아요, 그죠? 많이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면 물체를 투과할 수도 있다. 세게 하면 투과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죠? X선은 많이 맞으면 안 좋죠. 우리 몸에. 그죠? 물체를 투과해버리고 침투해가지고 세균을 세포를 우리 몸 세포를 안 좋게 하니까. 그죠? DNA를 막 영향을 주니까. 어쨌든 X선은 이거 이제 최소 양으로 받습니다. 그죠? 병원에서 뭐 검사 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뭐 폐 검사하거나 그죠? 그럴 때 이제 X선을 맞는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파장이 매우 짧아. 재료의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의 정보를 분석할 때 쓰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X선이 이제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지. 내부의 정보. 그러니까 뭐 표면 정보도 뭐 당연히 뭐 이렇게 X선으로 쏴서 이제 알 수도 있고 내부 정보. 예를 들어 우리 몸에 이제 폐 같은 거죠. 만약 폐렴이 있다. 뭐 이런 걸 검사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뼈가 부러졌다. 그죠? 그 뼈를 이제 찍습니다. 그죠? 이렇게 찍으면 이거 좀 진한 부분이 이제 뼈가 있으니까. 그죠? 뭐 엑스레이 사진 보면 뭐 보이죠, 그죠? 흑백으로 보이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내부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투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X선은 어떻게 발생시킬 수 있는가? X선은 어떻게 발생시킬 것인가? 진공 내에 설치된 양극과 음극 사이에 요 진공인 거야. 그죠? 양극 음극이 있고 수십 킬로볼트, 그러니까 엄청난 고전압을 거네요. 이걸 가하면 음극에 이제 금속 필라멘트가 가열이 된다. 이게 막 뜨거워지는 모양이네. 그 음극 쪽에 그죠? 금속이. 그러면은 금속이 이제 가열이 되면 금속 표면으로부터 전자가 튀어나온다. 어디서? 음극 금속 필라멘트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된다. 이를 이제 열전자 방출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튀어나온다. 이 현상으로 금속 필라멘트에서 튀어나온 전자는 그죠?
양극과 음극 사이에 걸려 있는 전압에 의해 양극적으로 가속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음극에 있는 전자들이 튀어나가 가지고 이제 그 양극에 있는 양극 쪽으로 이동한다. 가속이 된다. 그리고 그 전자가 큰 운동 에너지를 유지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일단 갖고 있죠. 일단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지. 유지한 채 양극의 금속 표면, 금속 표적을 딱 때렸어. 때리면 X선이 이제 방출이 된다. 그렇죠? 그러나 가속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 대부분이 연례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돼서 X선이 나오는 게 아니, 엑스레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0%다 엑스레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연례 에너지로 전환이 되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금속 표적 온도가 올라가게 돼. 이게 막 양극도 막 뜨거워지는 모양이네. 금속 표적이 녹지 않도록 금속 표적을 냉각해야 된다. 이게 뭐 녹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냉각을 해야 되겠다. 제대로 계속적으로 이제 좀 엑스레이가 나오게 하려면 냉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부는 엑스레이로 나오고, 엑스레이라는 게 선이죠, 그죠? 엑스레이가 일부는 엑스레이가 나오고 일부는 양극을 막 따끈따끈하게 막 가열한다. 그래서 냉각해야 된다. 계속 봅시다. 3문단. 방출된 X선에 대해 가로축을 이제 파장 람다, 그죠? 그 다음에 세로축에 이제 세기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리면 연속적으로 이어진 선을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이어진 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거지. 이를 X선 스펙트럼, 이건 이제 선 스펙트럼이라 합니다. X선 스펙트럼은 바늘 모양의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또 두 개의 봉우리가, 이게 뾰족하는 바늘 모양이라 그러네. 이게 둥글게 아니고 뾰족한 모양이네요. 튀어나와 있는 두 개의 봉우리가 관찰되면 이 두 개의 봉우리를 각각 K 알파, K 베타라고 부른다. 금속의 한 종류인 또 몰리브덴의 경우에는 0.05에서 0.25 나노, 25 나노미터 사이에 있던 엑스레이가 이제 방출이 되며 K 알파, K 베타는 각각 0.07 나노, 그다음에 0.06 나노. 그러니까 뭐 몰리브덴의 경우에는 엑스레이가 0.05에서 0.25 나노 요 사이고, K 알파와 K 베타는 요 사이 값이겠지. 그죠? 요 사이 값인데, 뾰족뾰족한 부분이니까 가장 많은 부분, 에너지가 이제 세기가 가장 센 부분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두 개의 봉우리가 있다 그랬으니까죠. 그러니까 Y축이 3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뾰족뾰족한 게 있대. 그러면은 그 람다 쪽이 에너지가 그러면 세기가 세다는 거잖아. 그죠? 그게 이제 K 알파, K 베타니까. 그게 0.07 요 사이 값이겠지. 0.06 요 사이 값이네. 그죠? 이다. 이렇게 K 알파와 K 베타와 같은 특성 스펙트럼. 이건 뭐야? 무슨 소리야? 특성 스펙트럼 또 뭐야? 하여튼 뭐 이런 어떤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좀 이상한데. 이건 이제 특성 스펙트럼이라고 하나? 뭐 처음 들어보는 건데. 어쨌든 뭐 그렇게 이런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금속의 원자에 속박된 전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안정된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이기 때문이다. 이건 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뭐 양성자가 있고, 그죠? 금속의 원자 속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있을 거고, 그 주변에 이제 전자가 이제 속박돼 있잖아요, 그죠? 그 전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에너지 준위라는 게 뭡니까?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때도 말했지만, 전에도 말했지만, 얘가 이제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101의 에너지, 102의 에너지, 103의 에너지 이렇게 갖는 게 아니라 100의 에너지를 갖고 110의 에너지를 갖고 120의 에너지를 갖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 중간에 뭐 101, 102, 103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잖아요. 그게 이제 불연속이다. 이래 보는 거지.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 값이, 그죠? 금속의 원자에 속박된 전자는 그림과 같이 KLMN 이런 식으로 이제 불연속적인 특정한 어떤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이게 에너지 준위네요. 그러니까 이 축이, Y축이 에너지 값이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낮은 에너지, 높은 에너지, 그죠?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네. 어떤 에너지 준위 값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에너지 준위가 없습니다. 요 사이에 있는 에너지를 갖는 전자는 없다는 얘기지, 그죠? 이렇게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KLMN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K의 에너지를 갖는 어떤 전자가 가속된 전자에 부딪혀가지고 튕겨나갔어. 그러면 L이나 M과 같이 더 높은 준위에 있던 전자 중에 이제 일부가 낮은 어떤 그 에너지 준위인 K로 떨어지네. 여기 있던 게 튕겨나갔기 때문에 다른 게 내려온다는 얘기네. 그 L에 있던 거든지 아니면 뭐 M에 있던 거든지 내려온다는 얘기네. 그죠? 떨어지면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특정 파장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높은 에너지에다가 낮은 에너지가 오니까 그 사이에 있는 에너지는 그럼 어디 갔냐고. 그 고에너지였다가 저에너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다 어디 갔냐?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죠? 방출했다는 얘기지. 예. 방출, 그죠? 그게 이제 X선으로 나오던 뭐 어떤 전자기파의 형태로 나오겠지, 그죠? 이러한 어떤 특성 스펙트럼 맞네. 특성 스펙트럼이라 그러네요. 특성 스펙트럼은 KLMN과 같은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특성 스펙트럼이라고 하네요. 그죠? 처음 들어보는데. 하여튼 뭐 특성 스펙트럼 KLM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것과 같은 전자의 어떤 에너지 준위가 금속의 종류 따라 다르다. 아, 이게 이제 KLM이 이게 이제 그 금속에 따라 에너지 값이 달라지는 모양이네. 그죠? 다름으로 표적 물질로 쓰이는 어떤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L이 가지고 있던 전자가 K로 떨어지면서 방출되는 K알파. 그 다음에 M에 있던 전자가 K로 떨어지면서 방출되는 K베타. 이 값이 각각 이제 고유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금속마다 다르다는 얘기지. 고유값을 가지니까, 그죠? 뭐 몰리브덴은 뭐 이런 값을 가지고, 뭐 Fe 철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값을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아 이게 뭐 철이구나, 그죠? 아니면 이거 몰리브덴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얘기. 그 말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X선이 이제 방출이 되면서 이제 X선이 방출이 된다. 그 어떤 그 X선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런 어떤 그 에너지 준위, 그죠? 특성 스펙트럼에 따라서 어떤 금속마다 다른 어떤 스펙트럼 형태를 띈다. 다른 스펙트럼 형태를 띈단 말이 무슨 말이냐? 뭐 X축이 람다, Y축이 이제 색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어떤 쌍봉, 그죠? 쌍봉처럼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뾰족뾰족한 두 개의 부분이 이제 그 값이 금속마다 다르다. 그 말이다, 그죠? 그게 이제 그 X선 스펙트럼이 다르다라는 말이랑 똑같다. 그 말이죠. 그렇구나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 다음 문장부터는 이제 그 이 X선을 이용해가지고 이거랑 상관없이 이 X선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금속을 구분하는 거,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X선을 어떤 금속에다 쐈을 때 뭐 어떤 형태가 나왔다, 보강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보강 말고 뭐냐, 상쇄가 일어났다 이런 걸 해가지고, 그죠? 간섭이 일어나거나 뭐 보강이 일어나거나 상쇄가 일어날 때 그거 이제 계산해가지고 뭐 그 원자 간의 거리를 금속이 원자 간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그 금속이 무슨 금속인지를 알아맞출 수 있다. 그 얘기죠. 봅시다. 전자기파 필터를 이용하면 발생한 X선으로부터 이제 특정 파장을 갖는 단파장의 X선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필터, 그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그 파장은 다 삭제해버리고 막아버리고 원하는 단파장, 내가 원하는 파장의 X선만 딱 나오게 한다. 그죠?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단파장을 이용하면 금속의 결정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그죠? 이 금속의 결정 구조가 금속마다 다르다. 금속은 결정 구조를 갖는데 결정은 원자가 층층이, 그죠? 레이어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지. 층층이 규칙적으로 쌓여 있는 구조다. 그러니까 금속이라는 것 자체가 막 이렇게 원자들이 한 판을 이루고 또 원자 한 판을 이루고 그 한 판 계속 쌓이는 게 이제 그 층을 이루고 있는 거, 레이어를 이루고 있는 거다. 그게 이제 금속의 구조다. 그죠? 각 층은 X선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층 자체가 반사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따라서 금속의 표면에 특정 각도, 어떤 입사각, 특정 각도로 입사된 X선은 표면에서 일부는 바로 반사되고 일부는 표면 아래로 뚫고, 그죠? 뚫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일부는 뚫고 내려가서 다음 층에, 그죠? 표면 아래층에 있는 에서 이제 반사가 되어 나온다. 이거 뭐 그림 보면 나오죠. 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부는 이렇게 맞고 튕겨 올라가고 일부는 뭐 뚫고 내려오겠지.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뒤에서 쏜 거네. 어쨌든 이렇게 쏘면은 이거 뚫고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일부는 뚫고 내려오고 일부는 반사됐겠지. 그죠? 이렇게 반사된 거 말고 뚫고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반사된 거. 그죠?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죠? 어디까지 봤나? 반사되고 일부는 그 표면 아래층에서부터 반사돼야, 그죠? 나온다. 그 일부는 뚫고 내려가는 거고, 그죠? 따라서 이때 표면에서 반사된 X선과 표면 아래층에서 반사되어 나온 X선은 상호작용을 하겠지. 파장이니까 둘 다 파장이니까, 그죠? 이 둘 다 이제 파장을 갖는 어떤 선이잖아요, 그죠? 전자기 파니까, 그죠?
서로 뭐 간섭을 하든, 아니 간섭이 아니라 뭐 상쇄가 되든 아니면 뭐 보강이 되든 그렇게 되겠지. 이러한 상호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보강 간섭과 이제 상쇄 간섭인데, 이제 보강 간섭은 파동이 같은 위상, 그죠? 위상이 같으면 그래 중첩이 돼 가지고 진폭이 커지는 현상, 확 커지죠, 그죠? 그다음에 상쇄 간섭은 뭐냐? 파동이 반대 위상을 가져가지고 중첩이 돼 가지고 진폭이 제로가 되는 거, 작아지는 간섭. 요 이제 문제 나와 있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 커졌죠, 진폭이 커졌죠. 응? 똑같잖아. 사인 그래프인데, 그죠? 똑같은 사인 그래프 때문에 겹쳐지면 중첩이 일어나가지고 두 배로 커지는, 진폭이 커지는, 이게 이제 보강이다. 그죠? 아니면 완전히 반대라 가지고, 그죠? 완전히 그 상쇄가 돼가지고 다 제로가 되는 수도 있겠지. 그죠? 그거는 이제 그 상쇄, 상쇄 보강, 그런 거다. 그죠? 진폭이 작은 간섭이다. 간섭 말, 그게 다 간섭이군요. 그죠? X선은 전자기 파이기 때문에 마루와 고를 갖는 사인 함수 모양이다. 사인 함수 모양이다. 아래층에서 반사되어 나온 X선의 마루와 골이 표면에서 반사된 X선의 마루와 골과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으면,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뭔 말입니까? 똑같은 사인 그래프란 얘기지. 발생하지 않으면, 그죠? 반사된 X선은 보강이 최대로 생기게 되겠지. 그죠? 보강이 최대가 된다. 완전히 그냥 뭐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놈이 두 개 일치되기 때문에 확, 그죠? 두 배로 커지겠지, 진폭이. 보강 간섭이 최대다. 즉 표면을 투과하여 아래의 원자층에 의해 이제 반사되어 나오는 X선의 경로와 바로 표면에서 반사된 경로, 반사된 X선의 경로 차가 마루와 마루의 거리인 파장의 정수배일 때 보강 간섭이 최대로 일어난다. 정수배, 1배, 2배, 3배, 4배. 그러니까 뭐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가 뭡니까? 람다죠. 파장이잖아. 그죠? 마루와 마루,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있으면 마루와 마루 꼭대기네. 꼭대기와 꼭대기가 이제 그 마루죠. 그다음 밑에는 골이고, 골과 골 사이, 마루와 마루 사이 주기잖아요. 한 주기죠. 그죠? 한 주기. 뭐 사인은 뭡니까? 2파이가 한 주기죠. 이런 식으로 한 주기인 거지. 한 주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한 주기가 정수배다. 그러면은 한 주기의 정수배면 뭡니까? 두 주기니까 한 주기와 똑같죠, 형태가. 그죠? 두 주기가 아니라 파장이 정수배니까.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일치한다는 얘기지. 2배, 3배 이렇게 딱딱 정수배가 끊어지고 하니까 보강이 일어난다. 뭐 이게 되잖아요, 그죠? 정수배, 그죠? 파장이 정수배. 보강 간섭이 최대로 일어난다. 그 다음에 금속 원자는 그러니까 이게 막 정수배가 아니고 뭐 2분의 1배, 뭐 3분의 2배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이게 막 상쇄가 되는 구간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짬뽕이 되잖아요, 그죠? 사인 그래프가 짬뽕이 돼. 이게 딱 일치가 돼야지, 그죠? 아니면 2배, 3배가 되면서 이제 막 그 어떤 뭐 끝부분, 그죠? 끝부분 마루와 마루든 어떤 골과 골이든 어쨌든 그 끝부분이 맞아지면 보강이 최대가 일어난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죠? 이것도 뭐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다음 금속 원자는 종류에 따라서,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지, 그죠? 금속 원자는 종류에 따라서 원자의 크기가 다르므로, 그죠? 레이어 간의 이제 거리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층에 달라. 이게 층이 이제 거리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쐈는데 요 거리를 쏠 때 요 거리를 알겠지. 응? 여기를 알고 쏜 거지, 그죠? 그래갖고 이 거리를 아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사인 법칙 때려가지고 삼각함수 해가지고 수학으로 구할 수 있죠. 요 거리를, 층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쐈는데 이렇게 딱 보강이 딱 최대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게 보강되는 지역이네. 그러니까 이 층과 이 층이 딱 한 층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이 길이에 따라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은 원자의 층의 어떤 높이를 알 수 있다. 원자 층의 높이는 금속마다 다르다. 원자의 크기가 다르므로 층 간의 거리가 다르다. 그죠? 이게 되잖아. 따라서 입사하는 X선의 파장이 고정이 되면 뭔 말입니까? 고정된 우리가 아는 값으로 X선의 파장을 쏜 겁니다. 이게 X선의 파장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약간 범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 0.05랬나? 뭐 X선의 0.05와 0.25, 0.025 요 사이가 이제 X선이 방출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선이 뭐 0.05 딱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요 X선은 요 범위에 있는
겁니다. 그죠? 파장 요 범위 안에 있는 게 다 X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0.05, 0.04, 4 되죠? 0.06, 0.07, 0.08 전부 다 X선입니다. 그죠? 요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뭐 그렇다. 그거 하여튼 그렇게 되고, 다시 봅시다. 금속 원자는 종류에 따라서 원자의 크기가 이제 다르므로 그죠? 층 간의 어떤 거리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입사하는 X선의 파장을 이제 고정되면 입사하는 파장의 X선을 우리가 알고 쏜 겁니다. 그죠? 알고 쏴가지고 그러면은 최대의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입사각, 최대의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요 입사각, 그죠? 이거를 이제 요걸 이제 입사각은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입사각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요거 그죠? 세타 요걸 조정해가지고 딱 보강이 최대가 되는데 그 순간을 찾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딱 그 찾는 순간 그 입사각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뭐 입사각을 이용하든 요 높이를 이용하든 뭐 높이를 이용해도 마찬가지고 그죠? 아까 말한 건 제가 이제 높이를 뭐 구하는 건데 뭐 입사각을마다 이제 다르다. 금속마다 이 입사각이 다르다. 그 다음에 요 높이가 다르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학적으로. 이거 알면 이 세타 구할 수 있고 이 세타 구하면 요 높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삼각함수로 쓰면 되지. 어쨌든 간에 요 입사각 이 세타를 금속의 종류마다 다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타각만 구하게 되면 이게 뭐 금이구나, 이게 은이구나, 이게 구리구나, 철이구나 이렇게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미지의 금속이 어떤 금속인지 알 수 있다. 그죠?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죠? 그러니까 X선을 이용해서 이제 금속의 어떤 종류를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뭐 금속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 뭐지? 라고 하면 야, 엑스레이 한번 쏴봐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갖고 입사각 구해봐봐. 그러면 뭐 어떤 금속인지 알 수 있다. 그 얘기네요. 네, 여기까지 보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영상 또 다시 올리겠습니다. 또 넘어갑시다.